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장은 가혹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중국의 무역 분쟁 해결 노력 소식에도 2% 넘는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는 2%, S&P 500은 1.9% 하락했고 나스닥은 2.3% 하락했습니다. 주중 어렵게 모아진 상승폭을 3대 지수 모두 반납하고 주간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외신들은 뉴욕 시장의 조정 진입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3분기 들어 전 고점 이후 S&P 500은 11%, 다우는 10%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유예하고 미국도 2천억 달러어치 중국 수입품 관세율 인상을 보류한다는 소식도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시장의 폭락은 중국과 유럽의 침체된 경제 지표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 심리를 자극한 걸로 분석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절실한 표현으로도 해석됩니다. 미국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통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 덕분에 미국 경제는 현재까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15년 12월부터 0% 가깝던 금리를 인상하며 최근까지 3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2017년에 등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 정책이 가세되며 2018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와 뉴욕 증시도 거침없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경제도 낙수 효과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상반기 2회 금리 인상은 증시에 작은 동요를 주는데 그쳤지만 9월 금리 인상 이후부터는 경제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FED가 처음 발표하기 시작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민간주택 부문과 함께 가장 큰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에 민간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부의 효과로 주택가격과 함께 증시의 동요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다시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메이 총리 측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메이 총리의 오른팔로 알려진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과 버웰 수석보좌관은 국민투표에 관해 두 사람이 협의했다는 신문 보도에 대해 투표 실시가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메이 총리도 2차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블레어 전 총리에게 통렬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브뤼셀로 가서 2차 국민투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협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전에 근무했던 총리실과 그가 섬긴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블레어라면 그러겠지만 우리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지난주 블레어 총리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면 하원이 새로운 국민투표를 지지할 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국민투표를 둘러싼 억측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탈퇴 합의에 대한 의회 표결을 연기하면서 보수당 당수 불신임 투표에 고비를 넘겼지만 EU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시간은 제한돼 갈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뉴욕 등 미국 전역에 이어 캐나다 오타와와 토론토 등의 지역까지 폭탄을 장치했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하는 이메일이 잇따랐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이러한 협박 편지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 이러한 폭탄 스팸 메일을 받은 기업들은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유명 보안 회사 크랩스온 시큐리티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폭탄 협박 편지 사본에 따르면 기업이 위치한 빌딩에 폭탄을 심었으며 비트코인 2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폭탄이 폭발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매 35분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지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는데요. 이 때문에 협박 편지를 받은 대다수 기업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만에 하나라는 심정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지불을 통한 폭탄 이메일은 올해 초 비트코인이 최고가에 올랐을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이상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폭탄 설치에 이어 폭탄물 발송, 보안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는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 경찰에 이어 오클라호마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각 주를 포함한 전국 경찰과 FBI도 가세해 해당 이메일에 대한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탐사선 파커솔라가 보내온 사진 중앙에는 밝은 얼룩이 보이는데요. 바로 수성입니다. 여기에 검은 점도 보이는데 카메라 배경사진 보정 과정에서 나타난 얼룩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가로지르는 줄무늬는 코로나 스트리머, 즉 태양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 근처의 태양 물질입니다. 태양 탐사 우주선 파커솔라 탐사선이 지난 6일 태양에서 2,7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근접해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탐사선에 탑재된 WIS-PR 카메라는 파커의 고밀도 방열판 뒤에서 옆으로 향하게 해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태양이 우리 행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 역사상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PSP는 지난 8월 발사돼 이날로 발사된 지 124일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진은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이 별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탐사선은 향후 7년간 태양의 상충대기 코로나로 들어가 태양 궤도로 24차례 돌게 됩니다. 탐사선과 태양과의 거리는 최종적으로 600만 킬로미터로 가까워지는데요. 이전까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거리는 2,700만 마일이었습니다. 지난 14일 개관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폴의 견본주택에 오픈 첫날 3천여 명, 주말까지 총 1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폴에는 판교 대장지구 A346블럭에 들어서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가깝고 대형인데다가 고속도로 접근이 쉽다는 점, 그리고 녹지 공간에 풍부한 숲세권 단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분양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 수요자들을 위해 차별화된 상품 구성과 고급화 컨셉트를 적용했다며 방문객들 대다수가 마감재, 설계, 평면 브랜드 등 많은 요소에 만족하는 만큼 다가오는 청약과 계약 모두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약 일정은 18일 1순위 당해 지역을 접수하며 19일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7일, 31일, 1월 2일이고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블록별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요. 당첨자 계약은 내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SK건설도 지난 14일 개관한 DMC SK뷰 견본주택에 4일간 약 18,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색구 재정비 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는 지하 5층에서 지상 30층, 8개 동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SK건설은 DMC SK뷰의 인기 비결로 교통, 교육생활과 자연환경 등 핵심 입지 여건을 갖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DMC SK뷰 분양 관계자는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도 핵심에 있어 기본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며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와 특화 설계가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MC SK뷰는 오는 1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9일 해당 1순위, 20일 기타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시행하고 당첨자는 오는 28일에 발표합니다. 베트남을 스즈키컵 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팀에게 베트남 축구협회가 직접 인상된 연봉으로 재계약 협상을 가질 전망입니다.
이제까지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아닌 베트남 재벌그룹 바우둑 회장이 박 감독의 연봉을 사재로 지급해왔는데요. 베트남 축구협회 재무담당 임원인 깐번 응이어의 발표 이후 박항서 감독의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응이어 부회장의 말에 현지 축구 팬들은 놀랐는데요. 이전까지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 감독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매체들도 그동안 정부의 스포츠 총무부가 $10,000를 지불하고 베트남 축구협회가 별도로 $10,000를 지불하고 있다고 보도해왔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의 재벌그룹인 호앙아잉 지아라 회장인 바둑 씨가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 관계자는 바둑 회장이 연봉을 포함해 세금까지 전부 박 감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감독의 베트남 팀이 스즈키컵 우승을 이뤄내면서 베트남 축구협회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그동안 동남아 경쟁국가인 다른 나라 감독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박 감독의 연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베트남 축구협회 측은 스즈키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이후 연봉 협상이 논의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현재로선 연봉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다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되자 연봉을 재산정하겠다는 태도로 바꿨는데요. 결승이 끝난 직후 바둑 회장 역시 박 감독을 베트남에 남게 하고 싶다, 연봉 인상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연봉 지급을 위해서 베트남 축구협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을의 특수를 기대하곤 하지만 체감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는 연말 특수가 옛말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상인과 시민들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